이제까지 해왔던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차원의 나를 표현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대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 듣는다는 것도 또 다른 자기 표현이구나. 이게 첫 시작이구나. 아무리 훌륭한 표현, 아무리 제대로 된 표현이라도 그 중심에 진심, 솔직함이 없으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표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결국은 의미,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막대 먹은 영애 씨로 웃음을 주고 이것이 인생이다로 눈물이 되며 우리말 겨루기로 알쏭달쏭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천의 목소리 성우 박형우. 그녀가 오늘 말맛을 더욱 쫄깃하게 만드는 표현 비법을 소개한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교TV 소감으로 가실 분들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소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는 성우 박형욱입니다. 말 잘하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달변가라고 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또 주변 분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보다 유익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과 관련이 있는 직업인 성우인 제가 왜 말하지 말고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앞으로 저하고 함께 왜 표현이 중요한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하시죠. 말 잘하는 사람이 각광받는 시대. 그러나 말이 많은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진심을 담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스피치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성우 박형우. 그녀에게 듣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표현 기법. 박형욱의 말하지 말고 표현하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말하지 말고 표현하라입니다. 왜 말이 아니고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제 책방이나 문고에 얼마큼 자주 가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 2주 만에 한 번씩 가보게 되거든요. 막상 지난 주말에도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가봤어요. 가보면 그 화술, 이야기 잘하기 그 섹션이 있죠. 그러면 어떤 문고는 그 큰 이렇게 문고 하나 가득 수십 권의 책이 화술에 관련된 말 잘하는 거에 대한 그 책이 가득 있기도 하고 또 좀 큰 책방 같은 경우는 한 벽면이 다 말 잘하는 이야기, 방법에 대한 책 가득하기도 해요. 5년 전에 갔을 때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말을 잘하고 제대로 하고 그런 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를 읽고 사람들이 생활에 실천을 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소통도 잘 되고 보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점점 더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또 이렇게 이분되지? 연령층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뭔가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소통이 안 되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을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가 갖고 온 논리를 가지고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는 토론을 하게 되죠. 대학생들 말하는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죠? 요즘 보니까 말하기 배틀 대회가 있더라고요. 서로 해가지고 이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기는 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회가 점점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중요시하고 말을 많이 하는 민족이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가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양반은 아니야. 신사는 아니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 아니야? 까지도 해서 말을 잘하고 제대로 하는 거를 약간 격화시키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군사통치 시절을 좀 오래 겪으면서 우리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군이 어떻습니까? 상명하달식이죠. 위에서 어떤
말을 하면 아래선 들어야 되는 거죠. 일방적인 소통이 오랫동안 사회에 많이 뿌리 깊게 익숙해져 있었던 시대를 거쳤어요. 그렇게 거쳐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이 중요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어떤 성장을 했잖아요. 그 성장을 하면서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하면서 자기를 알리는 자기 PR, 자기 표현이 갑자기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준비 단계를 거치지 못한 거죠.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말하기 트레이닝에 목숨을 건 대한민국이 된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준비를 못 갔고요. 그래서 이기는 말, 또 성과 위주, 그다음에 결론이 꼭 나와야 되는 그런 말로 가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전에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는 소통이 아니라 어떤 전달식의 말이 되는 거죠. 표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류가 태어나서 문자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표현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언어랑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보면 예전에 동굴에 벽화 그려져 있죠? 그게 그겁니다. 야, 이렇게 뿔색에 달린 소가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잡아서 맛있게 먹어서 너무 즐거워.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소 그림을 그리고 잔치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그림 말고 춤으로도 표현을 하고 음악으로도 표현을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사실은 언어 이전에 어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표현을 하는 게 우리 기본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이 소통을 단절하는 거예요. 무슨 큰 고통을 주고 뭐 사형을 하는 게 큰 처벌이 아니라 독방에 가둬두고 아무하고도 자기의 표현을 하지 못하게, 남의 표현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 표현을 하고 나눈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해왔던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차원의 나를 표현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말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하고 직업에 이제 몰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책 보시면 많이 아시죠?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표현 중에서 이걸 100이라고 쳤을 경우에 말, 메시지가 들어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5%에서 9%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100 중에 10%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냐?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것처럼 이런 제스처, 눈빛, 고갯짓, 태도, 그다음에 호흡. 아, 그래. 어떤 감탄사. 심지어는 침묵까지도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표현의 다른 점인 것이 말을 혼자 하는 거, 혼자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외 나머지 모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갖춰서 함께 서로 표현을 주고받을 것인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표현적으로 마음이 좀 가지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표현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심자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막 공명, 호흡, 발성, 공부를 잘해서 이 말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자로 갔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표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의 나무를 풍성하게 우리가 갖추면 그 좋은 나무 안에서 그 말의 가지가 풍성하게 자랄 것이고요. 거기에 달리는 어떤 준언어, 또 비언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패럴 랭귀지라 그래서 준언어, 표현 언어거든요. 그런 잎의 준언어가 풍성하게 열릴 것이고 또 열매, 감정 열매들이 가득 열려서 풍성한 표현의 나무가 생기면 그런 나무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말하는 거 말고 같이 나누는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조금 생각하시게 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대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제대로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듣는 것도 또 다른 자기 표현이거든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체험을 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성우 모임 중에서 북카페라고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달 그 주어진 책 열심히 읽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북카페 회장 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이민을 가시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장이 공석이 되죠. 이제 그날 다음 모임을 가는데 분명히 새로운 회장을 뽑을 텐데 제가 지레 걱정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제일 열심히 했고 제일 두드러지게 했는데 나 일 정말 바쁜데 네, 바쁜데 회장 이거 맡으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이제 잘 딱 모였더니 이제 회장 그분이 얘기를 하세요. 부득이하게도 이제 회장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하시는데 형우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선배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까지 얘기했더니, 그래, 너 바쁜 거 알아.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새로운 희선 선배님 회장 되시면 좀 도와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회장을 준비했던 저로서 너무 당황을 했지만, 예, 덥죠. 하고 넘어갔어요. 막 박수치고. 열심히 나오시고, 하신 분이세요. 선배님이시고. 근데 항상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별로 의견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북카페 회원 정도면 나처럼 열심히 막 맨날 이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다음 모임을 갔어요. 왜 그분이 회장이 됐는가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날도 제가 열심히 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상에 앉잖아요. 어느 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내 몸이 이렇게 틀어지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쪽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한테 너무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따뜻한 기운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위치가 제 바로 앞도 아니고 구석인데도 몸을 이렇게 삐쭉 내밀고 몸 방향을 저한테 이렇게 해서 말하는 대로 눈빛, 끄덕끄덕, 웃음. 근데 전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제 말에 대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요? 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군요. 맞아요. 이렇게 몸으로만 하는데도 대화를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또 그분이 약간 껴뚱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싶어서 제2, 제3 설명을 해요. 그럼 그분이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됐구나. 안심하고 또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다 하고 앉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이분은 듣기만 했는데도 나하고 본인의 의사를 얘기를 하고 저랑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나를 주의 깊게 봤더니 다른 사람 발표할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이 난 평소에 말도 안 하고 의견도 얘기 안 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람하고 각각 다 깊은 대화와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구동성 이분이 회장이 돼야 된다고 하고 박수를 쳤던 겁니다. 저만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만 말을 하느라고. 저 혼자 준비한 것만 가지고 말을 하느라고. 그동안 제가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았지만 듣기에 참 나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추를 해보니까 남이 말할 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입을 삐죽거렸는지도 몰라요. 뒤로 딱 기대 앉아서 아니지. 또는 그 사람 하는 말에 어떤 허점을 잡으려고 열심히 적으면서 내가 할 말만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나쁜 태도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듣는다는 것도 또 다른 자기 표현이구나. 이게 첫 시작이구나. 제대로 된 표현을 하기 위한. 보통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평균 2-3년, 태어나서 2-3년 지나면 말을 하게 되죠. 더 걸리신 분들 계신가요? 네. 21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 천재라고 하는데 그분은 5살에 처음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사람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평균 2-3세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잘 듣는 나이는 공자에 보면 60년, 이순이라는 표현을 해요. 제대로 잘 듣는 60년이나 필요해. 듣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 연구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학자들이 그래요. 누구 말을 듣는다는 건 대답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를 이해하는 거다. 과정이 있다. 5단계 있다. 처음에 소리로 와서 그 말을 이해한 다음에 기억에 저장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5단계를 거쳐야 된다. 아니 맨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데 어디 일일이 그 5단계를 생각해. 내가 지금 강사가 얘기한다. 그 얘기가 소리인데 이해했다. 내 기억에 저장했다. 이게 좋은 말이다. 파악했다. 웃는다. 대답이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요. 우리가 처음 운전 배울 때 힘들잖아요. 운전대 잡는다. 기어를 넣는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게 돼요. 자동으로. 그런 것처럼 듣는 것도 그런 단계가 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신 다음에 남의 말을 나한테 들어왔지? 이게 뭐지?
어떤 거지? 내 대답은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거를 갖다 연습을 하시면요. 그다음부터 자동이 돼요. 저는 이제 그 연습을 한 다음부터 자동이 됐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하시게 되면 이분이 끄떡거리신다? 이해하셨다? 그래, 좋은 분이다. 그럼 이분이 긍정적이니까 난 좋은 말을 더 해야겠다. 이런 단계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공자가 60년 이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걸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듣는 것도 또 다른 자기 표현이라는 인식을 해주시고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저는 그 표현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읽고 쓰고 말하기. 이 세 가지. 많이 읽어야 제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삼각형이라서요. 조금 읽었는데 말 잘하게 돼서 절대 없습니다. 조금 읽었는데 잘 쓰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삼각형이 그대로 커지고 그대로 작아지거든요. 많이 읽으면 많이 잘 쓸 수 있게 되고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이 삼각형이 균형 있게 커지고 작아지고 내 안에 삼각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요만한 삼각형 갖고 있나? 아니야. 나 요만한 삼각형 갖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뭐를 더 준비를 해야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건데요. 내 목소리 정말 좋습니다. 저 생각해보니까 저는 참 좋은 소리 갖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대부분이요. 저같이 소리를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가 싫어요. 그리고 특히나 녹음되어 있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더 싫어요. 자기 목소리 막 녹음돼서 방송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제가 제 소리를 이 안에 울려서도 듣고 밖으로도 들어요. 다시 말해서 서라운드로 듣거든요. 근데 녹음을 해놔버리면 밖으로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라운드 된 소리를 모노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걸 아주 싫어하고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 사실 소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무지하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성우가 된 것도 성우가 꿈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방송 TV 리포터도 하고 MC도 하고 작가도 막 하다가 무슨 이제 맨날 저 개편 때마다 내가 뭔지 모르겠어. 공채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보니까 성우 시험 있길래 시험을 봐서 어떻게 우연히 잘 됐어요. 되고 나서 연수원을 딱 들어가요. 성우 됐다고 바로 성우 안 시켜주거든요. 2달 연수를 봤는데 막상 딱 합격한 동기들을 봤더니 성우라는 꿈에 완전히 올인된 친구들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받게 되면은 각계각층에 이제 인사들이 오셔서 맨날 똑같은 걸 물어봐요. 왜 성우가 됐습니까? 그럼 다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는 전 4살부터 꿈이 성우였습니다. 그래요. 전 4살 때 잠을 자서 꾸는 꿈밖에 없었거든요. 14살에도 좀 꿈이 없었는데 4살부터 성우가 꿈이었어? 그런 친구.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대기업의 비서였는데 너무 좋은 자리. 때려치고 성우 준비를 몇 년 했습니다. 성우 다니기 위해서 학원을 4년, 5년 다녔습니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내 순서가 왔어요. 어떻게 성우가 됐습니까? 물어보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공채시험 봐서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동기들한테도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저 때문에 떨어진 다른 어떤 성우 준비생들한테도 크나큰 누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네, 저 성우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모두 성우에 대해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거 알고 들어오는데 저는 모르니까 연수 2달 동안 어떻게 버티는데 막상 성우가 딱 돼서 투입이 되면 난 큰일 났구나. 그래, 성우 들어간 날 사표를 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상 이제 2달이 돼서 성우실 처음 입성한 날이었어요. 성우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막 축하 인사를 해주세요. 야, 막내 들어왔구나. 축하해. 어서 와 앉아. 이러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딱 보면 이렇게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신데요. 저도 몰래 눈을 딱 감았더니 스컬리, 멀더, 사오정, 오드리 헵번 다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 동네에서 볼직한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눈만 감으면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만화, 외화, 또 내레이션, 더빙의 모든 그 시공간을 초월한 인물들이 이 공간을 다 채우는 환상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그 얘기하면 소름이 끼치는데 소름 끼치게 성우란 직업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우란 직업은 단지 소리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 감동, 공감을 주면서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간 아주 정말 독특한 직업이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소리에 대한 생생한 충격과 체험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사표를 안 냈습니다. 안 내고 그래, 성우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단지 사람의 소리만 가지고 승부를 거는 어떤 직업이구나. 성우 전속기간 한 3년인데 한번 해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아니면 그때 사표 내도 되지 않겠는가? 그때 안 낸 사표를 20년째 지금 가지고 성우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시든 간에 그 직업에 관련된 거에 어떤 생생한
그 인식을 하시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표현에 있어서의 그 준비 단계의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늘 내는 내 목소리지만 또는 가족의 목소리지만 내 친구지만 내 엄마 목소리지만 한번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따뜻한 소리, 다정한 소리, 짜증내는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내 소리가 과연 어떤가. 소리는요, 목소리는 사실은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목소리 좋아지는 법 있죠? 사실은 목소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목소리 좋은 친구들 보면 보통 너 목소리 좋아?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나한테 감사할 게 뭐니?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 그건 어떤 유전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리를 아름답게 쓸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리 중에 내 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지. 톤만 조금 변화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아는 단계가 바로 그 제대로 표현하는 두 번째 준비 단계예요. 세 번째가 이제 표현 연습인데요. 이 연습하는 과정은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 뭐 대학 가면 6개월, 1년 동안 연습을 하거든요. 또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이런 자세한 연습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 잘하는 거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정 연습을 하셔야 돼요. 희, 노, 에, 락, 에, 욕정, 7정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 아까 그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는 시대를 거쳤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 울면 남자 뭐라 그래요? 에이 남자가 울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안 그렇더라고요 분위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보면 그 이렇게 입에 주먹 물고 우는 걸로 유명한 배우 보면 그 당시에도 잘 울어서 연기력 인정받았는데 요즘 나온 드라마 보면 그 드라마에 일생에 남자 3번 울어야 된다면서 아니에요. 13번도 더 울어요. 울 때마다 여자들 다 감동하잖아요. 남자도 그렇게 울 수 있어요. 감정 표현인 겁니다. 우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울 수 있는지 정말 진짜 제대로 울긴 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웃는데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개그 프로그램 보시죠? 보시면요 방청석을 이렇게 화면을 돌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사람은 흥 하고 웃는데 어떤 사람은 딱 땅을 치고 웃어요. 같은 웃음 코드를 놓고도 본인이 보이는 웃음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지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뭐 7가지의 감정은 너무 힘들다 하시면 희노애락만 가지고도요. 저는 희노애락 4가지를 놓고 나서 나의 척도를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난 요거는 표현 좀 어색해. 요건 잘해. 근데 이 감정을 깊게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를 깊게 가게 되면 나머지 감정 늘어납니다. 감정의 폭의 가치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떤 무슨 몇 번 방의 기적인가요? 너무 웃겼는데 웃다가 보니까 눈물이 막 나요. 왜 웃다가 우냐 하지만 가장 즐겁게 웃는 감정의 극대로 가게 되면 슬픈 극도로 눈물 날 정도의 그 감정까지가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좋았던 추억이나 좋았던 작품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웃겼는데 눈물까지 나는 너무 슬펐지만 거기서 잔잔한 미소가 나는 2가지 감정이 극도로 공유하는 것이 아마 가슴에 많이 남는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훈련, 감정 훈련.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말은 전체에 10% 되지 않지만 이런 준언어가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시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배꼽이 있어요. 배꼽 방향. 그 어떤 이제 협상을 가게 되면요. 테이블에 이제 광고주가 이 광고를 승낙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어떤 사람이 그 배꼽을 보고 한대요. 식사에 앉아서 배꼽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든 건 예, 광고 좋습니다. 해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배꼽이 그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국 광고 승인을 안 한다 그래요. 왜 배꼽이 이렇게 중요한가? 예전에 우리 그 고대에 보면은요, 이 라인이 우리의 급소예요. 동물이 공격을 하거나 적이 공격을 할 때 이거는 방어를 왜 방패로도 하고 막죠. 급소를 막아야 사니까 어떤 공격을 하든 간에. 근데 이 배꼽 라인을 어떤 사람한테 개방을 했다는 거는 난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내 급소를 보여줄 정도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몸 방향을 완전히 배꼽을 향하게 하는 방향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의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준언어, 비언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언어에서 이 배꼽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고 싶을 때 자기 배꼽을 그 사람한테 향해 주세요. 삐딱하게 놓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그 준언어의 활용에 대한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눈 제스처부터 많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표현으로 가게 되면 나만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만의 표현을 가장 극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개그맨들이에요. 나만의 표현 막 얘기해가지고 유행어를 만들잖아요. 저도 사실 5살 때 그런 재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5살 때 저희 동네 TV가 제 친구 한 집만 있었어요.
제가 어린데도 우리 집에 TV 없다 말하기가 싫었나 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에 안 텔레비전이 있다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을 하기 싫은데 아니라는 게 앞에 들어가면 부정이라는 거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 텔레비전 있다 하고 다녔더니 동네 어른들이 귀여워하시면 야, 안 텔레비전 있는 애 일로 와봐. 사탕 먹어 주시고 귀여워하시고 동네에서 그런 말들을 서로 이렇게 유행처럼 했다고 그래요. 그거 제가 잘 발전시켰으면 유명한 개그맨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만의 표현을 갖다가 개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표현 제대로 표현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All these ups and 세 번째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형용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주 표현의 만내기 비법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어떤 하늘이라고 얘기하세요? 파란 하늘 그렇습니까? 어떤 하실까? 청명한 하늘, 높은 하늘 누구나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파라죽죽한 하늘, 희끄무리 둥둥한 색깔. 그죠? 이게 정규 그 표현 맞춤법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남이 하지 않는 다양한 표현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요. 그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후배 중에 한 명은 하루에 하나씩 남들이 안 쓴 형용사를 사전 찾아서 외워서 30일 되니까 30개 남다른 형용사를 알게 되고요. 1년 되면 몇 개예요? 365개. 남다른 형용사를 알아요. 그러면 남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표현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용사. 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 적지 않았지만 첫 문장의 힘이라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첫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엄마를 부탁해 보면 첫 문장이 뭔지 기억나세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그래요. 첫 문장을 우리 어머니가 가출하셨어요. 없어지셨어요가 아니라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아니 어떻게 엄마를 잃어버리지? 일주일이나 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첫 문장을 정말 매력적으로 잘하는 그 힘은요. 첫 문장도 읽게 하지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아까 맨 처음 시작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했었죠? 그냥 식상하게 안녕하세요 성은 누굽니다 했으면 큰 박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열차가 들어오면 오 막 이래요 반응이. 제가 그거 너무 좋아서 첫 문장을 다르게 다양하게 말할 때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 소개하거나 뭐 할 때 내 말 처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표현에 훌륭한 만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기 소리를요,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상적으로 잘 내세요, 예쁘게 내세요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저도 단순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도표를 그려요. 그래서 좋아. 이제 말로 일을 하니까 전 7단계로 소리를 나누거든요. 중간을 해서 중간은 일반 다큐를 읽을 때. 좀 더 위는 VJ 특공대나 발랄한 걸 읽을 때. 또 올라가는 건 게임 프로 읽을 때, 막 업다운 하는 걸 읽을 때. 또 중간 내려가는 건 휴먼 다큐를 읽을 때. 아주 내려가는 건 역사나 시사 다큐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제 소리를 구체화시켜서 7단계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3단계로만 나와도 정말 다양합니다. 내 소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내보세요. 가장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하는 그 소리보다 조금 낮게와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발랄하게. 그 3가지만 놓고 1번, 2번, 3번이다. 여러분이 번호를 매기세요.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자리를 갔어. 미팅을 해요. 상대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좋은 소리가 뭐였지? 나 3번이 좋다 그랬어. 3번 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소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잘 표현하는 솔루션의 두 번째. 세 번째, 감정의 사측 연산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뭐냐면요. 감정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똑같습니다. 이제, 상가를 갔어요. 슬프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의 마이너스 감정으로 그쪽의 마이너스 감정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게 같이 합쳐서 정말 슬프고 애도하는 감정으로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요. 나 혼자만 즐겁고 누가 슬펐을 때 이게 사친연산이 안 맞잖아요. 좋은 감정 더해주면 더 좋아지고요. 애잔한 감정 더 같이 맞춰주면 같이 또 그 애잔한 감정으로 어떤 감정선이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선을 잘 맞춰주는 연습도 잘하기 위해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연결되는 말인데 감정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화를 할 경우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감정인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다, 나쁘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뭐 한다고 그랬죠? 도표를 그려요. 그래서 0부터 10 정도가 있을 것이다. 내가 오늘 느낌이 어느 거야 생각해봐. 난 4 정도야. 상대방 만나는데 저 친구가 내가 보니까 8인 것 같아. 그럼 서로 4의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잘 맞춰 나가려면 내가 적어도 6 정도는 끌어올려줘야 이 친구랑 대화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상대방을 만났을 때 예민하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소통이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준비한 대로 제대로 표현할 준비가 돼서 잘 표현을 하고 상대방도 표현한 거를 잘 들어주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잘 공 주고받듯이 감정별 주고받듯이 주고받게 잘 되면요. 뭐가 되냐면 훌륭한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연습 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표현의 종착역은 언제나 출발역이다. 표현을 잘 하다가 보면요. 결국 맨 마지막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나 형용사 많이 알아. 미사여고 많이 해. 아무리 잘해도 중요한 건 초심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될 때 맨 처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화술이라는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말에 대한 테크닉을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때 친구들한테 이제 저랑 6개월, 1년 잘 공부합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말이나 표현을 할 때 정말 진심이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뭐가 되냐면 여러분 사기 전도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잘 배운 친구가 진심이 없을 경우에요. 테크닉이 발전했죠. 6개월 지나면 어떤 전화가 오냐면 선생님 너무 아파서 제가 수업을 못 가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연기를 해요. 그러니 아프니까 쉬어야지. 고맙습니다. 끊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의 테크닉, 연기의 테크닉, 감정의 테크닉만 배워서 그렇게 사용하면 그건 뭐죠? 작은 사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되죠? 그 사기를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친 사기 전도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표현, 아무리 제대로 된 표현이라도 그 중심에 진심, 솔직함이 없으면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유명한 출판사 아주 베스트셀러 만든 편집자 계세요. 그분은 하루에도 수십 개 책이 온대요. 의뢰가.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보면 정말 잠을 못 자요. 뭐 어떻습니다. 막 A4 용지 2-3장에 막 설명이 돼가지고 책이 오면 그게 이제 하루에 수십 개 오는 거예요. 그걸 막 매일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누가 무슨 훌륭하다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타고 오더니 책 하나를 탁 주면서 저 이거요. 그래. 뭐라고 얘기가 들어보자 했더니 좋아요. 로 가더래요. 뭐 설명을 더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모자랄 판에. 그냥 일을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여러 책이 쌓여 있었지만 그게 기억이 나더래요. 저요. 좋아요. 그 한 말.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었대요. 역시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출판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훌륭한 미사오가 있다 하더라도 진심이 배어있는 표현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 여행의 훌륭한 어떤 준비의 종착역은 사실은 언제나 출발역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의 나무 말씀드렸죠. 풍성하게 준비해서 표현의 훌륭한 나무를 가꾸면 말의 가지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준언어, 비언어의 나뭇잎이 풍성하게 열리고 감정의 열매가 열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 나무를 받치고 있는 뿌리가 바로 진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심에서 시작된 나무로 여러분이 풍성한 표현 나무를 잘 읽으시면 좋은 의사소통을 해서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걸 느끼게 되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관계가 점점 성숙돼요. 그런 성숙된 관계가 많아지다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세상 살맛난다. 재밌다.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표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결국은 의미 있는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뭐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떠십니까? 네. 이성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뚝뚝 끊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성과 대화할 때 좋은 화법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여자하고 대화할 때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네 가지 말만 알면 돼. 여자하고 대화할 땐 다른 거 없어. 정말? 진짜? 웬일이니? 헐, 이것만 알면 여자하고 대화가 된다고. 이 네 가지만 돌아가면서 쓰면 여자하고 충분히 대화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네 가지 표현의 우스갯소리가 왜 나왔냐면 사실은 그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제대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이 툭툭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말이 끊어진 이유는 아마 남자분이, 여자가 아무리 말을 했는데 남자분이 응 그래 안 했기 때문에 말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요, 여자분이 말하시는 거를 재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뭐 어디서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아, 그래? 어디서 무슨 강의 들었는데 정말 재밌니? 똑같이 그 말만 반복만 한번 해주세요. 정말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됐니? 똑같은 말만 질문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대화가 절대 끊기지 않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중에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기고요. 또 뜻하지 않은 어떤 다른 재미있는 또 우스운 얘기들, 또 둘만의 어떤 추억,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이죠. 본인이 한번 그렇게 시도를 계속 해보세요. 남자분이 아마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가 정 안 되시면 남자분을 절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 제 질문에 이런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공사구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사구별이요? 네. 아까 제가 앞에서도 감정선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요. 그 대화에도 저는 온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항상 추상적인 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도표를 그린다. 자, 쫙. 온도가 있다. 0도부터 10도까지 있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5도가 중간 정도의 대화 온도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면접을 갔을 때 몇 도 정도의 그 온도로 대화를 하면 되겠어요. 10도 중에서. 9도, 8도 열정적으로 막 안녕하세요. 저 면접 왔습니다. 회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약간 5도 안짝에 한 2도, 3도 정도의 온도로 내가 대화를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시죠. 마찬가지로 친구를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2도, 3도로 그래 오랜만이다 반갑다 잘 살아니 그런 온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8도, 9도 정도 온도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도 온도가 있다. 맞아. 내가 어떤 온도로 지금 얘기를 해야지 내 표현을 잘하고 상대방 표현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항상 끌어내리세요. 그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도표가 중요합니다. 전 수학하고 참 친하지 않은데도 이 말을 하면서 도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끌어내려 주세요. 또 질문 있으세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하기나 표현하기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리더를 꿈꾸시는군요. 네. 리더라는 게 뭘까? 남 앞에 서서 이끌어준다는 거죠. 사실 뭐 좋은 리더는 사실은 남들 잘 갈 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심부름해주고 북돋워주는 사람이긴 한데 모임에서 표현으로 리더를 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 저는 단어의 유희왕이 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단어를 가지고 정말 잘 노는 사람, 단어를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이 그 대화에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말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심지어 욕도 제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업상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욕을 하면 사실 알다시피 여러분 본인이 기분이 제일 나빠요. 어떤 욕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운전하다가 누가 제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이거 차 안에 저 혼자 있는데 그 욕을 듣는 사람 누구예요? 상대방이 아니고 저예요. 제가 욕을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그 욕을 들은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기분이 나쁘고 해서 기분 나쁘고 들어서 나쁘고 욕이 참 안 좋은 거구나. 좋아. 그럼 욕을 이렇게 나쁜 말 말고 뭔가 욕도 만들어보자. 세상에 제일 하찮은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 그때 생각에 개미가 제일 하찮은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개미를 욕으로 지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하다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에이 개미야. 개미 같은 이라고 이런 개미만도 못한 모든 걸 개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기분도 안 나쁘고요. 내 감정은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단어를 가지고 명명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단어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단어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네이밍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이 되면 그 모임의 이름을 정하잖아요. 제가 하겠다 해서 모임의 이름을 제가 막 정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많이 노는 건데요. 그 컴퓨터 요즘 들어가 보면 막 이상한 외계어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외계어를 만드는 줄 아세요? 창조자의 의자에 앉아보면 그 자리에 내려오기가 싫어요. 내가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탁 퍼뜨렸는데 그걸 남들이 막 써. 그때 희열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하고 소통 못하는 외계어는 사실은 자기만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막 놀아보세요. 어떤 단어 가지고 내가 이거 막 이름을 지어보세요. 창조자 의자에 앉아서 내가 너 이거 요건 내가 개미로 하겠다. 뭐는 뭘로 하겠다. 그렇게 유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리더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긴 시간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뭔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후배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선배님 그렇다면 정말 좋은 표현, 우리는 어떤 표현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할 때, 그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좋은 표현, 좋은 말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목소리, 훌륭한 소리도 많이 들어봤지만 가장 마음에 남는 표현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할머니나 엄마가 내 옆에서 읽어주는 동화책 있죠. 그 표현, 그 말이 아직도 저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 그 말에 공감을 해요.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표현 공부를 했겠어요? 말, 공명, 호흡, 발성 연습을 하셨겠어요? 심지어 사투리가 심하실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주셨단 말이죠. 그때 할 수 있는 표현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이고 좋은 표현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겁니다. 표현 제대로 잘하는 거 좋지만 진심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나 엄마가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손자, 자식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고 표현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걸로 여러분께 마무리를 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